예, 안녕하세요. 무수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유니테스트라는 반도체 관련주, 유니테스트라는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테마가 형성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자, 코로나 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해서 횡보를 하다가 급등 구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급등 구간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이 해당 기업은 반도체 관련주 한 60% 정도가 반도체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40%가 그린 뉴딜 관련주입니다. 즉 말하자면 태양광 모듈,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태양광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니테스트 하면 반도체주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유니테스트는 태양광 관련주이기도 하죠. 지금 정부 시책에 맞는 그린 뉴딜 관련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로서 새로운 신제품,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기사 공시가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근데 지금 현재의 가격은 어떻느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횡보 구간, 박스권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금 박스권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유니테스트라는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지선을 형성을 하는 지점은 대략 한 24,000원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 24,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크게 박스권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21,000원대까지도 박스권 하단을 어떻게 해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데, 1차 지지선은 24,000원대가 될 것 같고요, 2차 지지선이 21,000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요 부분에서 우리 지금 갭이 발생했거든요. 자, 이 갭을 메우느냐 안 메우느냐,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좀 주가를 조금 더, 회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가 실적이 더 안 좋아졌어요. 조금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이 반도체 관련 해서 매출 가격도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자, 태양광은 매출이 살짝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범국가적으로 태양광과 풍력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차후에는 이 유니테스트라는 회사는 태양광 업체로서, 반도체 업체로서의 매출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태양광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요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면 되겠고요. 내년이면 대선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들도 이 대선주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대선에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만약 대선에 통과를 대통령이 된다면, 이 그린 뉴딜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이 유니테스트라는 회사는 태양광 모듈로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만약에 보수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친환경은 이제는 민주당이든지 보수당인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일단 멀게 보면, 길게 보면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광의 제2차전지, 그죠? 수소라든지 전기차, 자,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 나라마다 그린 뉴딜을 어떻게 해요? 범국가적으로 안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년에 대선에 민주당 후보가 될지 아니면 보수당, 야당 후보가 될지는 그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더욱더 탄력을 좀 더 많이 받겠죠. 그죠?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일 뿐이고요. 먼 미래를 크게 본다면 보수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태양광과 풍력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제할 수는 없다, 억제시킬 수는 없다. 조금씩이라도 매출이 상승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보고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은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2019년도까지는요 고른 성장을 했습니다. 실적과 이익 그리고 재무 건전성 등이 굉장히 좋았던 회사예요. 근데 작년에는 다소 이익의 포지션이 줄어들었지만 12월 4분기에서는 지금 예정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이 165억이 발생해서 다시금 이익의 포지션으로 돌아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태양광 제품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호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26.90, 3, 4분기, 작년 3, 4분기 기준으로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이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좋다는 것이고, 유보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보율이라는 것은 그동안 발생했던, 그 기업에서 발생했던 이익의 포지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코로나라는 게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 퍼가 22.36이고 업종포가 82.57이다. 자, 그 퍼도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죠.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가격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물론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 하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는 선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지지선은 얼마라고? 24,000원대. 이 24,000원대에서 주가가 반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1,000원대. 첫 번째는 24,000원대, 두 번째는 21,000원대. 자, 그 다음 그 밑에 21,000원대의 지지선이 붕괴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요 갭을 메우는 선 18,000원대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만약에 18,000원대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이 종목은 더욱더 상승폭은, 그 후에 상승폭은 커지겠죠. 21,000원대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승폭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지선인 24,000원에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을, 박스권을 이탈을 해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21,000원이나 18,000원대까지 만약에 이 주가가 떨어진다면 아주 강력한 매수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관련 테마주입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는 그 기술의 고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태양광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 이 태양광은 풍력광과 더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대체 에너지로서 이제는 이 태양광 사업과 풍력광 사업이 침체기가 올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범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태양광과 풍력광 사업은 주가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먼 기간 동안은 먼 기간 동안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18,000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이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은 강력한 매수, 21,000원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강력한 매수 타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오랫동안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양호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필요 없이 부채가 있다면, 필요 없는 부채가 있다면, 물론 뭐 필요 없는 부채가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채의 필요 없는 부채는 대출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권에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기업의 이익을 까먹으니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채는 질이 좋은 부채가 있고요. 질이 나쁜 부채가 있거든요. 질이 나쁜 부채라는 것은 그 기업의 이익을 자꾸 어떻게 해요? 갉아먹는 그런 부채, 즉 이자가 수반되는 부채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채는 엄마 카드라고 그러죠. 엄마 카드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그런 부채거든요. 그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부채를 살펴볼 때도요, 이자가 수반되는 부채냐, 아니면 단순하게 외상값으로서의 부채냐, 예, 거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질이 좋은 부채가 있고 질이 나쁜 부채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기업은 이러한 부채 총액이 자본 대비 30%밖에 안 돼요. 30%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 즉 말하자면 대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굳이 대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그 기업의 제품군을 더욱더 확대시키거나 또는 사업부를 추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업부를 늘린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사업부가 늘리고 제품군이 늘어난다면 매출이 늘어나고 그 매출 포지션에 맞게끔 고정비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기업은 정말 메리트 있는 사업부든 조금 약한 사업부든 추가의 사업부가 나온다면 기업의 규모는 커지고 그 커진 규모에 비례한 이익을
어떻게 해요?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면 이 사업부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는 현재까지는 30%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30%가 채 되지 않는다. 예,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고 오랫동안 이익을 냈던 기업으로서 유보익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자, 유보익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 돈을 들고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유보익이 커진다고 해서 그 기업, 그 유보익만큼 기업이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런 오해는 좀 있긴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유보액은 크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현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익을 우리가 포지션을 잘 잡아왔다. 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유니테스트라는 회사가 이익을 꾸준하게 내다가 유보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손실이 기록됐다 그러면 이 유보액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제가 유보액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 관계상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리기 힘들지만 간단하게 그냥 접근을 한다면 이익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다. 자, 그러면 유보액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손실이 만약에 기록됐다 그러면 이 유보액은 줄어든다. 예,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유보액의 개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는 꾸준하게 유보액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디테일한 거 말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꾸준하게 이익이 계속 발생한다.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유보액과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자, 유보액과 부채 비율을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그게 곧 재무 건전성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재무 건전성을 보는 지표들은 회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있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부채 비율과 유보율, 유보액을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 정도는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이 기업을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싶다면 최소한은 부채 비율과 유보율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예, 오늘은 유니테스트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안정성이 확보된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